벌이가 100원 늘어도 물가가 100원 오르면 살림은 제자리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도 비슷할 듯합니다.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모두 1.8%로 전망됐습니다. 물가가 좀 잡히는 건 다행이지만 1%대 성장은 걱정입니다. 최근 성장률을 시간 역순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꾸준히 내려앉는 추세가 확연합니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잠재 성장률 2%를 2년 만에 또 밑돈단 점입니다. 경제 어딘가가 계속 헛도는 공회전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1.8% 성장도 낙관적인 전제가 깔린 결과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해보다 9% 싸고 내수도 지난해보다 나아질 거란 가정이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이 빗나가지 않도록 정부가 준비한 카드는 이른바 상반기 올인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구매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모델,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한가득. 하지만 구입 시기는 조금 미루라고 합니다. 보조금 혜택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공표가 되게 되면 그거를 혜택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매년 1, 2월은 전기차 판매 절벽으로 불립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3월 초쯤 확정됐기 때문인데 올해는 1월 셋째 주 지급을 시작합니다. 청년 일자리 장려금을 일주일 정도 당겨 내일부터, 지난해 2월 말 지급했던 노인 일자리 급여는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지원융자도 이달 셋째 주 시작합니다. 어차피 쓸 예산 최대한 빨리 쓰자는 속도전입니다.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 집행을 통해서 올해 대비해서 한 5조 원 플러스 알파 이상의 상반기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비 촉진 단골 전략인 개별 소비세 인하도 1년 반 만에 재개합니다. 개별 소비세 세율을 5%에서 3.5%로 상반기에 한시 인하합니다. 4천만 원짜리 승용차라면 세금이 7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해 총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쓰겠다는 목표입니다. 새해 첫 근무일인 오늘 하루, 지난해의 2.5배인 3,300억여 원을 집행했다는 이례적인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상반기 소비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 이상 더 쓰면 더 쓴 비용의 2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1,000만 원, 올 상반기에 1,200만 원을 썼다면 5% 기준선을 초과하는 150만 원의 20%, 즉 30만 원을 소득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소득공제 다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쓰지 않을까요? 재정을 상반기에 몰았으면 당장은 좋지만 예산 총액이 늘지 않는 한 하반기 재정이 부족해집니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인데 정부는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오늘도 냈습니다. 이럴수록 더 관심을 받는 쪽은 한국은행입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라도 내려야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그래야 가처분 소득이 느니 소비가 자극받지 않겠냐는 주문입니다. 아무래도 집 부담이 가장 커요. 대출도 뭐 이자만 낸다고 해도 그 돈이 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은 환율입니다. 최근 한 달 원달러 환율이 60원 넘게 올라 원화값을 더 떨어뜨리는 금리 인하가 부담스럽긴 합니다. 대내외 리스크의 요인들의 전개 과정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한국은 이달 16일, 미국은 이달 28일. 미국 움직임을 참고하기도 어려워 한은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